특강이랑 초등학교에서 좀 6학년 탑반을 원장 선생님하고 같이 페어로 들어가고 있는 그래머 강사 김주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번 특강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영문법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요, 그래도 그래머를 한 번씩은 했는데 보통 정규반에서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정규반인데 유독 리딩은 잘하는데 그래머가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듣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지금 정규반을 듣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반 수업 학원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조금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른 학교 다니고 다른 학원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저랑 같이 특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마음이 맞아서 다시 저희 학원 정규반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아이고, 너무 다르죠? 요즘 기술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모르는 문제 나오면 1번으로 찍으면 되나요? 예, 저는 지금 라이팅 아무래도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 문장 구조 자체가 영어랑 한국어가 다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들어가 있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오로지 서술형으로만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문장 단위는 아니고요. 단답형들도 있는데 주관식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 1학년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상은 6학년과 1학년이고요. 그리고 5학년 친구도 있고,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덩치가 좋은 4학년 학생도 왔었는데요. 아주 해맑게 듣고 아주 해맑게 중간에 가셨어요. 정말 해맑게 나이였는데 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으로 지금 여기 6학년 1학년이라는 거는요. 현재 2024년도 이제 5학년하고 6학년이 되겠죠. 자, 저희 정말 감사한 거는 제 수업을 모르는 학생들은 있지만 한번 알게 되면 꼭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요번에 시간대를 조금 많이 늘려봤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여기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저희 12회 코스로는 월금반 오전, 오후, 그리고 화목반 오전, 오후반이 있고요. 주중에 뭐 수학 특강이다 뭐 바쁘시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하는 토요 특강,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하는 일요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이 왜 필요한가? 당연히 이제 영어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내신 수업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 분명히 한국어가 보였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다 빠지고 다 영어 지문으로만 돼 있고요. 점점 문제 자체도 영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한국어보다 영어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내신 시험을 지금 보고도 있고요. 저 역삼, 구룡, 개포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 끝나고 요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문법 비중이 거의 50%예요. 30문제 중에서 14문제, 13문제, 그리고 50% 정확히 반인데 그것보다 한 문제 더 많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법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근데 원장님과 이제 연희쌤이 워낙에 문제들 많이 보여주셨어서 일단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 문제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주관식 문제는 어땠나요? 본문에 우리말이 나와 있고 이거를 영작하는, 아이들 참 싫어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착한 맛이고 순한 맛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만 던져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순을 배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주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개는 영영으로 주어져요. 이런 거를 대비를 하려면 저희 아이들이 영어 어순은 탄탄히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자, 노란색 교재는 이제 1학년 교재고 주관식으로만 되어 있는 교재고요. 이 초록색 교재는 2학년 교재고 객관식. 그래서 이거는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뭔가 길죠. 자꾸 이렇게 아파트 이름도 길어지고요. 교재 이름도 자꾸 길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노랑이 초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식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무지, 와사비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자, 저희 12주 코스가 첫 4주는요. 문장의 형식, 시제, 수동태, 조동사, 전부 동사랑 관련된 파트죠. 저희 문장 5형식 하면 S,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많은 문장 형식들 중에 가장 탄탄한 게 동사, 뼈대죠. 그래서 먼저 4회 동안은 동사를 다지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우리 1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을 괴롭힐 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동사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는 2학년 올라가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나옵니다. 어머니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도 참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want라는 동사만 봐도 투부정사가 나오고요. enjoy라는 동사가 나오도 ing가 나옵니다. 문장 전체 구조를 모르더라도 외웠던 것만 보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게 1학년 문법이라면요. 2학년 넘어가면 관계사 들어갑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개념 들어가고 문장 전체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1학년 때 나 영어 좀 했어. 나 항상 A였고 나 계속해서 100점 받았어. 했던 애들도 2학년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관계사 때문이죠. 네, 그래서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차 빌드업으로 좀 순서가 좀 다르죠. 9가 같다, 10이 같다, 10. 이게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명사와 관사 배우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배우고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모두 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3회 동안은 관계대명사를 위한 빌드업이고요. 그러는 동시에 너무 중요한 팔품사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마지막에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의 각각 비교급 가정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회인데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플러스 1회의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타임테이블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9시 반에 혹은 1시 클래스나 1시에 정확히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아시죠? 선생님 3분만요. 5분만요. 그러다 보면 뒤에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3분만요, 5분만요 하는 애들은요. 이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그러다 보면 밀리고 이래서 저희가 계획한 정말 중요한 걸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9시 반에 정말 칼같이 근데 정말 신기한 건 9시 반에 칼같이 시험지를 주니까 아이들이 9시 15분에 와서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막 8시 50분에도 와요. 이렇게 일찍 오지 마라고 하는데도 어떤 클래스에서는 항상 지각을 해서 문제였는데 이번 클래스 애들은 너무 성실해서 너무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 및 개념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개념 테스트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했던 문법 노트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단어 시험이 15분에 끝나면요. 바로 누적 복습에 들어갑니다. 누적 복습이라 하면 솔직히 아이들 휘발성이죠. 돌아서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해온 거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록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질문이 많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요. 어법상 틀린 것은, 어법상 옳은 것은. 이거 정답만 클릭한 친구들은 숙제 도장 안 찍어줍니다. 틀린 거 반드시 고쳐와야 돼요. 어머님, 이 문제가 어법상 틀린 거 고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가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어법상 옳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 4개를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 얘가 숙제 검사하자 하고 제가 도장을 갖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이들 그때부터 바빠요. 아, 다 깜빡했다 이러고 번호만 체크한 애들은 그때라도 그래도 열심히 고쳐오고요. 꼼꼼하게 고쳐온 애들은 너무 떳떳하게 딱 숙제 검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너무 중요하죠. 쉬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연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쉬기만 할까요? 제 시험 관리 친구들은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법적인 등 아니에요. 점심 먹으려고요. 끝나고 12시 반에 남아서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약속이 오늘은 부대찌개, 오늘은 햄버거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일찍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 거 있죠. 전부 다 제 시험은 아닌데 2번하고 5번이 조금 빈약하다. 그것만 부분 제시 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본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첫 1시간은요 완전 풀리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랑이, 초록이 이렇게 그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노랑이는요 어머님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패턴 프랙티스는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백지만 애들 되게 풀기 싫어하죠. 숙제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위에 한두 문제만 수업 시간에 같이 풉니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숙제를 진행을 하고요. 어머니 여기 고르는 거 go와 goes에서 고르는 거 그리고 올바르게 고치는 거 그리고 빈칸 이런 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재에서는 매운맛이죠. 마라맛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문제 기억하시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글을 줍니다. 사용해야 되는 어휘도 줍니다. 그거를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자꾸 보여줘요. 요번에 2학년 단대 2학년에서 아니면 역사 1학년에서 이거 본 거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 다음 초록입니다. 초록이는요 노랑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진도에서 개념 정리 함께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개념 속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한두 문제 같이 풀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숙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숙제 팁 하나 드릴게요. 숙제가 총 20페이지라면 아이들 바쁘잖아요. 20페이지 다 해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뭔가 시간이 부족해서 반밖에 못할 것 같으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풀면 뒤에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반씩만 풀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 2, 3, 4, 5, 6에서 위에 3개를 풀든 1, 3, 5를 풀든 반씩만 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숙제를 한 바퀴 돌고 채점 다 한 다음에 위에 거 3개를 다 맞은 친구들 밑에 거 3개도 다 맞을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장난처를 맞이한 친구들은요 밑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서 틀린 거는 좀 잡고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3문제씩 비어 있어도 얘가 이렇게 했겠구나 바빴겠구나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숙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문법 노트는 노랑이와 초록이에서 저희들이 배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아이들이 자기 노트에 제가 이제 노트를 한 번은 묶어서 제공을 할 텐데요. 노트에다가 자기 손으로 사실은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선생님 필기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머님 책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명한 출판사에서 베테랑들이 만든 책인데 사실은 그렇게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뽑아놓은 것을 마지막 15분 동안 같이 자기 손으로 필기를 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운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딱 9시 반에 만나자마자 보는 시험인데요.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 클래스에서는 딱 3가지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하는 누적 복습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드는 문법 노트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다시 푹 채워보자 나만의 문법 노트 개념 테스트 본다는 소리죠. 자, 어머님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이들 숙제할 때 어떤 문법 클래스건 간에 숙제를 먼저 하고 다 개념 테스트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념 테스트 외우는 거라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뭔가 하얀색 책을 채우는 거라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숙제했어? 일단 숙제부터 먼저 하거든요. 개념을 외워야지. 이거를 외우고 나면 for가 보이면 바로 계속적용법, ever가 보이면 겸조용법 이게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어머님 저희 세대에 유명했던 그 She's Gone 이 노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그 She's Gone이 사실은 현재 완료 겸조용법의 결과인데 아이들한테 그 노래를 한 10초 정도 들려줬어요. 그 She's Gone 이거 하다가 뒤에 보면 Come back 제발 돌아와 막 이런 애들이 선생님 너무 구질구질해요. 근데 얘들아 지금 컴백에 꽂히지 말고 She's Gone 근데 이게 go하고 그거죠. She's gone to America 미국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있어 없어? 없어. I lost my bag 가방 잃어버렸어. 그 결과 지금 가방이 나한테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따라해봐. She's gone, I've lost 이렇게 외우게 했더니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선생님 저 아빠랑 가다가 라디오에서 She's Gone 노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던데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멈춰놓을 수가 있냐고. 노래 듣는 내내 She's gone, I've lost 이거밖에 안 했대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he's gone, I've lost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개념 테스트 공부하는 거
수업 당일날 시험 보기 10분 전에 막 벼락치기 하지 말고 저에게 시험지 미리 나눠줄 거거든요. 집에서 먼저 외우고 스스로 시험을 한번 봐보고 그리고 숙제 들어가면요 답이 다 보여요. 진짜 다 보여요. 예, 이거 she's gone 보이면 아 이거 결과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숙제하는 시간 저희 아까 설명하신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재채점하고 모르는 거 별표. 그래서 애들한테 풀채고제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풀채고제별에서 푸는데 시간 개념 테스트를 공부하지 않고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채점할 때 엄청 많이 틀려요. 고칠 문제 엄청 많아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개념 테스트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외우고 풀면 되게 빨리 풀고 틀린 것도 별로 없고 고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순환으로 해야지 아이들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숙제 먼저 하고 그리고 학원 오는 길에 엄마 차에서 그냥 개념 테스트 대충 외우고 그렇게 하면 진짜 악순환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암기 먼저 그 다음 풀기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겨울방학 특강 이렇게 월급반, 화목반 그리고 주중에 바쁜 친구들은 토요반, 월요반. 근데 토요반, 월요반은 아무래도 12회니까 3개월입니다. 그럼 3월 말에 끝나면 4월 초부터 바로 중간고사 대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초등반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1월에 특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